니혼슈 혼술입니다. 자, 요새는 또 올해는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일본도 못 가고 있고 동영상도 그래서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이 생겨서 다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일본 여행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된 계기에는 일본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지역이라든지 즐기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그러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일본에 여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다든가 음식을 일본 라면 먹었다, 텐동, 그러니까 튀김 덮밥이죠. 최근이라면 로스트 비프 덮밥을 먹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젊은 사람인데도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점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는 결국은 제가 일본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나 같으면은 일본에 가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 일본 갈 수 있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쿄에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는 가그라자카라는 곳에 가서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가그라자카라는 곳인데 도쿄 신주쿠에 있고 와세다 도리, 그러니까 와세다 스트리트의 오쿠보 스트리트와의 교차로부터 소토보리 도리, 소토보리 스트리트와의 교차로까지가 비탈길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 그 비탈길을 가그라자카라고 하고요. 그 주변 지역도 역시 가그라자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도 가그라자카 역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때는 그 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비탈길은, 그러니까 가그라자카는 재밌는 일이 있고요. 일반 동행인데 오전과 오후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밌죠?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전에 일본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 씨가 출근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이쪽, 퇴근할 때는 반대쪽이 일반 통행이 됐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 이 이야기는 도시 전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상황, 교통 상황을 반영을 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카그라사카는 예전에 하나마치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에 들어가면 분유가 있는 문화양식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때 소설가와 같은 문화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거리에는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지역에다가 멋진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있고 역시나 일본의 관광지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그라사카에 친구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찾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 봤습니다. 카그라사카에는 여러 종류의 멋진 레스토랑들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제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탈리안 요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접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격식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그런 것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있기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카주얼한 분위기라고 해도 여행에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안 천도가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게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말입니다. 저는 친구 따라서 갔던 가게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다베로그라는 일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자주 이용합니다. 일본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점수, 가격대, 그리고 사진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리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카그라사카의 이탈리안일 경우에는 카그라사카 이탈리안 랭킹 20라는 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스스로 검색해서 결정했던 가게는 먼저 거래처 손님이랑 같이 가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 가게는 조그마한 가게인데 부부,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평소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요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와인도 사고 종류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도 좋았고 리뷰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결정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가게는 와인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손님만 받겠다라는 좀 특이한 가게이기 때문에 와인을 많이 마시지 않은 분한테는 추천할 수 없지만은 이탈리아 와인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강추입니다. 아주 인기가 있어서 꽤 예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이 결정된 시점에서 예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코스를 예약해서 와인을 마시고 1인당 10만원 정도. 싸지는 않지만 여행 체험으로서는 비싸지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하고 있는 작은 가게라고 해도 그 가게의 퀄리티라면 한국에서 이 가격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도쿄에 가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즐기느냐, 무엇을 즐기느냐라는 문제입니다만, 역시 요리와 와인의 마리아주를 즐기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분위기 자체도 같이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멋지게 옷을 입고 가는 게 좋겠죠. 요리를 주문할 때는 제 생각인데 그 가게에다가 물어보고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가게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때로는 확실하게 사고 마시는 와인 있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품종을 지정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요리에 맞는 와인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주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개 여러 개의 후보를 들어줍니다. 때로는 그 가게 사람이 꽤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커지죠. 요리가 재건될 때는 요리나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가 많아요. 그것도 잘 듣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서 말씀을 주고받으면 식사도 즐거워지죠. 왜냐하면 그 요리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와의 만남, 요리와의 만남, 와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특별한 즐거운 시간을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해서 밤에는 와인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번에는 일본 여행, 특히 도쿄 여행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추천할 만한 즐기는 방법, 가그라자카에서 이탈리안 요리를 먹는 일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만납시다.